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친자 여부가 아닙니다. 친자라는 단어는 늘 드라마에서 가장 강한 폭탄처럼 보이지만 이번 89회 예고의 진짜 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결과가 둘로 갈라져 있다는 것. 한쪽 종이에는 친자가 아니다가 찍혀 있고 다른 쪽 종이에는 친자다가 찍혀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여야 하는데 종이가 둘이라면 그 순간부터 싸움은 친자 싸움이 아니라 진본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본 싸움은 언제나 이렇게 끝납니다.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89의 예고는 시작부터 그 승부의 방향을 한 사람의 선언으로 고정해 버립니다. 주영채가 말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양그룹 안주인이 되겠어. 이 말이 무서운 건 욕심이 커서가 아닙니다. 무슨 수라는 말 안에는 감정의 선도, 관계의 선도, 심지어 규칙의 선도 지우겠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영채는 이제 사랑을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확정하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주인은 선택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예고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결과지가 두 장입니까? 하늘과 정원, 그리고 한혜라가 받아든 결과지는 친자가 아니다입니다. 그런데 공란숙이 들고 있는 결과지는 친자다입니다. 누군가는 진본을 들고 있고 누군가는 가짜를 들고 있거나 누군가는 진본을 숨기고 가짜를 퍼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에서 주영채가 서류를 두 장 들고 있다가 그중 한 장을 내려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 하나로 예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경고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종이가 사람을 움직일 겁니다. 차정원은 차기범의 무죄를 밝힐 실마리를 잡고 재심을 밀어붙입니다. 주하늘은 정원과 함께 결정적 증언을 확보해 재심의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진태석은 감히 내 뜻을 거역해? 라며 정원의 재심을 압박하고 동시에 조미양을 손에 쥐었다고 말하며 황성대를 협박합니다. 조미양은 감금에서 탈출해 돌아오고 정원과 재회하면서 또 하나의 입이 열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주영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뒤 유전자 결과지를 둘로 갈라놓은 채 결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89회는 사건이 커지는 회차가 아니라 누가 결론을 소유하느냐가 갈리는 회차입니다. 먼저 차정원입니다. 정원은 재심을 위해 새로운 단서를 쫓습니다. 그 단서가 차기범이 사준 인형에서 나온다는 것, 이건 단지 연출이 아닙니다. 정원이 인형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건 추억이 아니라 증거의 문이 됩니다. 정원은 재심을 감정으로 밀지 않습니다. 정원은 무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원의 움직임이 무서운 이유는 정원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살리기 위해 여는 문은 그 반대편에서 누군가를 무너뜨립니다. 주하늘은 정원의 옆에서 그 문이 열리도록 돕는 인물입니다. 하늘이 하는 일은 단순히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증언을 확보하고 결정적 진술을 쥐고 재심이라는 절차를 실제로 굴리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집안 싸움에 휘말리는 듯 보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증거 쪽으로 균형을 맞추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고에서 하늘이 친자가 아니다 결과지를 받는 장면은 의미가 큽니다. 하늘은 흔들려도 그 흔들림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받아든 종이는 사실의 문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혜라는 다릅니다. 한혜라는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이용해 권력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한혜라가 진태석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있죠.
당신 진범 아니라면서?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불신의 선언입니다. 집안에서 불신이 공개되는 순간 권력은 밖에서 무너지지 않고 안에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은 늘 자리를 노리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바로 주영채입니다. 주영채는 말합니다. 세훈 씨가 후계자여야만 해. 이 대사가 사랑처럼 들리면 드라마가 이미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영채에게 후계자는 애정의 결실이 아니라 안주인 자격의 조건입니다. 조건이 흔들리면 자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채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고에서 영채는 서류를 2장 들고 있다가 그중 1장을 내려놓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영채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선택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리하는 손, 통과할 종이와 버린 종이를 구분하는 손, 그 손이 곧 무슨 수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공난숙은 이 판에서 가장 오래된 플레이어입니다. 공난숙이 무서운 이유는 공난숙이 진실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공난숙은 진실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진실을 카드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고에서 공난숙은 친자다 결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전이 아니라 공난숙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종이가 너희의 자리를 정한다. 공난숙은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종이로 결론을 냅니다. 재심의 증거는 입을 열게 만들고 유전자의 결과지는 관계를 찢게 만듭니다. 정원이 인형에서 건져 올린 단서는 재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과 정원이 확보한 증언은 그 열쇠를 실제로 돌리는 손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결과지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늘아 하늘 정원이 받는 종이는 친자가 아니다. 공난숙이 들고 있는 종이는 친자다. 그리고 영채는 서류를 2장 들고 1장을 내려놓습니다. 이 세 장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시청자는 한 번에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바꿨다. 다만 드라마는 예고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작이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느 순간에 어떤 종이를 움직였는가로 긴장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제 이번 예고의 재미를 살리는 가능성 3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친자가 아니다. 결과지는 진본이고 공난숙이 가진 친자다. 결과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공난숙에게 쥐어준 종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난숙이 그 종이를 믿고 움직이면 공난숙이 가장 먼저 이혼과 정리를 실행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난숙이 움직이면 집안은 빨리 갈라지고 갈라진 집안은 누군가가 후계자 결론을 찍기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공난숙에게 친자다를 들려주고 공난숙의 손으로 집안을 찢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반대로 친자다 결과지가 진본이고 하늘아 하늘 정원이 받은 친자가 아니다. 종이는 누군가가 재심 라인을 흔들기 위해 던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정원과 하늘이 재심을 밀어붙이려는 순간 친자 문제가 뒤집혀버리면 집중이 분산됩니다. 재심의 칼끝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정원은 차기범의 무죄를 향해 달리는데 집안은 세운 친자 문제로 폭발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진태석은 재심을 막기 쉬워집니다. 진실이 아니라 결론을 원하는 사람에게 혼란은 최고의 방패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 둘 다 진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상해 보이지만 드라마에서는 가능합니다. 검사 자체가 다르게 진행됐거나 서로 다른 샘플이 쓰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2번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고에서 영채가 서류를 2장 들고 있었다는 건 바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한 장은 공식이고 한 장은 비공식일 수 있고 한 장은 진짜 결과이고 다른 한 장은 공개용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체가 한 장을 내려놓는 순간은 어느 결과를 공개할지 선택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곧 영체의 무슨 수일 수 있습니다. 89의 예고를 예고답게 끌어올리는 대사 연결입니다. 이 대사들을 줄줄이 이어보면 예고의 긴장감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정원이 인형의 단서를 잡는 순간 진태석이 던집니다. 감히 내 뜻을 거역해? 정원이 물러서지 않으면 하늘은 증언을 들고 앞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는 영채가 말합니다. 세훈 씨가 후계자여야만 해. 그리고 영채는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주인이 되겠어. 그 선언 뒤에 예고는 종이를 보여줍니다. 하늘과 정원, 하늘아의 손에 들린 종이 친자가 아니다. 그리고 공란숙의 손에 들린 종이 친자다. 이때 시청자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줄은 이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그런데 더 무서운 질문이 곧이어 따라붙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누가 거짓을 만들고 있지? 이 질문을 완성시키는 컷이 바로 영채의 손입니다. 영채가 서류 2장을 들고 있다가 한 장을 내려놓습니다. 이 장면을 대사로 바꾸면 이렇게 들립니다. 이건 버리고 이걸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긴 종이가 세훈을 친자로 만드는 종이라면 영채의 선언은 계획이 됩니다. 반대로 영채가 내려놓은 종이가 진본이고 손에 남긴 종이가 가짜라면 영채의 선언은 범위를 넘습니다. 하지만 예고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9의 본편은 결국 이 질문으로 달려갈 겁니다. 영채가 내려놓은 종이는 무엇이었나? 이 모든 집안 전쟁 한복판에서 바깥 전쟁도 같이 굴러갑니다. 조미향이 탈출해 돌아옵니다. 정원이 묻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이 짧은 말은 걱정이면서 동시에 확인입니다. 조미향이 살아 돌아왔다는 건 누군가의 비밀이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태석은 그 비밀이 입으로 나오기 전에 사람을 쥐고 결론을 만들려 합니다. 진태석이 말합니다. 조미향, 내 손에 있어. 그리고 황 실장을 협박합니다. 이건 사건 해결이 아니라 결론 강제입니다. 증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묶어 내가 이렇게 말하게 만들겠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89의 예고가 던지는 마지막 문장도 같이 겹칩니다. 무슨 수를 쓰든 건양그룹 회장 만들 거야.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든 예고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제는 진실이 아니라 자리가 우선이라는 것. 자리를 먼저 확정한 다음 진실은 그 자리에 맞춰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영채의 안주인 선언과 이 문장은 같은 결의 문장입니다. 둘 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결론을 말합니다. 89회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정원이 인형에서 찾은 단서가 재심의 문을 열면 그 문을 막으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늘과 정원이 쥔 증언이 법정으로 향하면 그 죄는 누구에게 꽂힙니까? 조미향이 돌아온 순간 누가 다시 손을 뻗습니까? 진태석이 쥔 조미향이라는 인질은 과연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까? 하늘아가 하늘과 정원과 함께 친자가 아니다. 결과지를 쥐게 된 건 우연입니까? 공란숙이 친자다 결과지를 쥔 건 우연입니까? 그리고 주영채가 서류 2장을 들고 한 장을 내려놓는 그 순간 영채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겼습니까? 결과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는 둘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 둘 중 누가 진본을 쥐고 있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주인이 되겠어. 이 말이 다음 화에서 협박으로 남을지 계획으로 바뀔지
실행으로 넘어갈지 그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영채입니다. 마지막으로 89회는 폭발의 회차가 아닙니다. 폭발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89회는 그 폭발의 방향을 누가 정하느냐의 회차입니다. 진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실처럼 보이게 만든 종이를 쥔 사람이 결론을 만들 수도 있는 회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종이는 각자의 손에 나뉘어 있습니다. 하늘과 정원과 하네라의 손, 공난숙의 손, 그리고 두 장을 들고 한 장을 내려놓는 영채의 손. 그 손들 중 누가 마지막에 진본을 들어 올릴지. 그게 89회의 진짜 공포입니다.